평온한 줄 알았던 내 결혼 생활이 와장창 하고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믿고 믿었던 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 얘기만 들었지 설마 내 남편이 그럴 줄이야. 믿고만 있었던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랑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남편한테 캐묻죠.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이유라도 알자. 내가 싫어진 거야? 무슨 힘든 일이 있어? 계속 묻고 집요하게 추궁할수록 남편은 입을 닫고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바람을 피는 남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캠퍼스를 거니는 대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오늘 밤 저와 데이트 하실래요? 오늘 밤 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놀러 오실래요? 오늘 밤 저와 섹스하실래요? 남녀 학생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러셀 클라크와 하트필드,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데이트에 동의한 사람은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응답자의 한 절반 정도가 데이트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파트에 따라가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응답자의 6%에 그친 반면 남학생은 응답자의 75%가 그 아파트에 따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성관계를 하시겠어요? 라는 제안에 동의한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지만 남성 중 75%는 그 처음 보는 여성과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25%의 남성은 어땠을까요? 몹시 미안해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나중에 꼭 연락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에 대해서 욕구와 행동의 단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심리실험에서 본 것처럼 처음 만난 매력적인 이성에 대해서 오늘 밤 저와 데이트 하실래요?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가 한 절반 정도가 그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저와 성관계 하실래요?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한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지만 남학생의 75%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남학생들은 아마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하는데 미안해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나중에 꼭 연락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도 이런 경향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남성은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질수록 번식 성공도가 직접적이고 비례적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수유, 육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남자와 함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번식에 대한 남녀의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당연히 진화적인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본능 타령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침팬치 개와 분리된 시점이 7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농경사회를 이룬 것이 한 10,000년 정도고요. 그리고 현대사회를 이룬 것은 이제 한 2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구조는 아직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남자의 본능적인 욕구 차원에서 다른 여성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것은 남성에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외도가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욕구 차원과 행동 차원을 좀 분리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욕구 차원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돈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나도 같이 먹고 싶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몰래 뺏어 먹고 싶고, 저도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아들한테만 과일을 주는데 저도 몰래 막 뺏어 먹기도 하거든요. 욕구 차원에서는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비난하기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다른 남자를 보게 된 거야? 왜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라고 물으면 남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간 거죠.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 물어보죠. 아내는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유가 뭔데? 제발 말이라도 해봐.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사실 남자는 할 말은 없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니까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동안 외로웠어. 당신과의 관계에서 힘들었어. 당신도 책임이 있어. 나 사실 그동안 힘들었고 직장 스트레스도 크고 집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망치고 싶었어 라든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남자의 본능을 부추기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욕구 차원에서 본질적인 이유는 원래 그러하다 라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해야 되죠. 왜 바람을 핀 거야? 라는 질문은 왜 바람 피고 싶은 욕구를 왜 행동에 옮겼어?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행동에 옮겼을까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 외도의 유혹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했거나 설마 들키겠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외도의 이유라는 건 정작 그 외도를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거죠. 그 이유가 필요한 사람은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아내분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동안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과 가정의 행복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간절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에 명분이나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삶의 방향성을 찾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동과 감정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께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스님이 답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산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냐? 태어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즐겁게 살 거냐, 괴롭게 살 거냐, 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이 남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 5살인데요. 처음 아들이 태어나고 저도 이제 처음 아빠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한창 고민에 사로잡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부정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부정적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는다는 거죠. 저도 어릴 적 되게 아버지의 무서웠던 모습, 되게 차가웠던 모습, 무관심했거나 좀 얻어맞던 기억들, 이미 30년도 더 지난 기억인데 그런 기억들이 되게 새삼스럽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어린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혼자 막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새삼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티를 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는 직장에서도 치이는 사회초년생이었고 아버지로서도 미숙한 그냥 30대 청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 혼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 것은 그럼 앞으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이냐 라는 거겠죠. 물론 얘가 많이 다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왜? 도대체 왜? 왜라는 질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외도는 대체적으로 큰 이유는 없다.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죠.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데에는 그 외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거나 또는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잡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접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바람을 핀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영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뒀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